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플러스 신종호입니다.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동하게끔 가르치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인데요.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실천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과 함께 공동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바로 평생 교육이 필요한 거죠. 평생학습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실천하는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평생학습의 목표가 개인의 성장보다는 사회 변화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에서 나만 잘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살자는 것을 배워서 남주자.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배워서 나누자. 최태정 선생님. 네. 지난주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평생학습이 저하고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그리고 나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사실은 평생학습도 하면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하는 것 뭐 이런 생각을 맨 처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평생학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자아실현이라든지 자기성장,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적으로 본다면 건강한 시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 사회는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지난번 방송에서는 이제 개인 측면에서 평생학습의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학습을 통해서 자아실현, 자기가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성장하면서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또 평생학습의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평생학습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여광 원장님,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우리가 학습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습하면서 살아가죠. 이런저런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뭐 정치활동을 하기도 하고 경제활동, 종교활동, 뭐 저 같으면 학문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더불어서 하는 것이죠. 학습에서 나만 잘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학습이 토대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잘 살자는 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목표를 얘기하라 그러면 더불어 잘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직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면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회적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평생학습의 목표가 개인의 성장보다는 사회 변화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철학을 이야기하는 들로 보고서에 의하면 평생학습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learning to know,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알기 위한 이런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learning to be together, 함께 잘 살기 위한 학습. 그리고 learning to do, 행동하기 위한 학습. 그리고 learning to be, 존재하기 위한 학습인데 그 중에서 함께 사는 live together,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일까? 전 그것이 평생학습의 목표가 돼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게 민주시민 역량으로서의 어떤 평생학습 이게 왜 필요하며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사회의 질은 사회 구성원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사회 구성원인 시민의 민도, 시민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개인의 인간 자본력보다도 그 사회의 시민 구성원들의 시민력, 이 지표가 그 나라의 경쟁력,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6대 영역의 평생교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 영역이 시민 참여교육입니다. 예. 그 한나 아렌트와 같은 독일의 철학자는 제일 무서운 인간의 범죄가 사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가장 없네. 굉장히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세상과의 관계도 없이 나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거보다 더 큰 범죄가 없고 이거보다 더 비참한 나라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뭐 센터 이런 게 생기고 전문가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6대 영역 중에 시민 참여 교육의 비중은 5% 미만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고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죠. 자, 선생님,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시민사회 어떤 그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그 사회의 어떤 학습하고 교육을 통해 해결할 정말 다양한 문제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2020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고요. 그리고 54일간의 장마, 호주의 산불이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위기, 다중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태 환경의 위기, 기후위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산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온실가스 대부분이 화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매일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꿀 거냐. 또 대량 소비, 또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를 전환시킬 거냐. 이게 저는 우리 평생교육에서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CO2 배출량이 지금 줄어들고 독일, 있네요, 영국, 지금? 일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올라가네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좀 줄여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에너지 많이 쓰는 구조를 바꿔야 되고 화석 에너지 기반 사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사회로 빨리 바꿔야죠. 예. 큰 숙제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금년도에 제가 우리 구정에서 중요한 흐름을 두 가지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자. 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심각성을 과연 제대로 아는가. 사실 학습이 잘 안 돼 있다는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별로 느낌 없어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2월 말 3월 달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시민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잘 넘겨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전 이런 부분의 중요한 바탕이 전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유네스코 본부, 이제 UIL이라는 본부가 함부르크에 있는데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가지 말고 남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너무 높은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님이 오시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모차를 끈 엄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위를 하러 오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피켓을 들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난민협회에서 다 왔나 보다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 주변에 그냥 주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난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유네스코에서 그 누구도 버리고 가지 않고 함께 가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난민 문제까지도 독일은 시민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독일의 힘이구나. 이게 특정 단체나 특정 무슨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런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의식, 깨어있음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시민력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나아갈 때가 이 전환점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훨씬 더 당겨졌다. 몇 년 후에 올 게 지금 당장 우리 앞으로 중요한 이슈로 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생각만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좋은 어떤 이념이나 좋은 어떤 그 지향점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확인되고 검증되고 하지 않으면 그게 나의 공부가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그 시민력을 형성해 온 것도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토대 위에서 그런 시민력을 형성했다고 보고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딱 머무르는 어떤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사실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그런 어떤 오류가 잠깐 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완성하고 또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그 평생학습 도시에서도 이제 시민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취재를 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대한민국 제1호 평생학습도시 경기도 광명시. 지난 1999년 국가정책보다 먼저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후 도시는 평생학습과 더불어 성장했는데요. 이제는 행동하는 시민을 기르는 평생학습으로 도약할 시간. 광명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부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자치대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 기후에너지학과에서는 지구 시민으로서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에너지 전환 마을을 만들어갈 리더를 길러내고 있다는데요. 기후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의 사랑방, 에너지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에너지 카페의 인기 체험, 발전 자전거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스 만들려고요. 주스요? 네. 달려라 달려! 열심히 페달을 밟아보는데요. 꼴깍 맛있는 주스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된답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데에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죠.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어렵게 얻어낸 과일 주스. 맛을 봐야겠죠? 전기 에너지로 주스 만들어 먹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 먹는 것보다 대박 맛있어요. 아, 그렇군요. 커피 냄새가 나지 않는 커피 찌꺼기도 조물조물. 커피 점토로 재탄생했는데요. 평생 교육의 터전, 지구를 지키려는 예쁜 마음을 담아 완성했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엄마들의 수업이 한창인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 다른 아파트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주세요 했더니 다들 댓글을 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처치 곤란이잖아요. 단지 내에 만들어졌어요. 활용할 수 있게 좀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폐품을 재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은 수강생들. 양말을 만들 때 버려지는 부분을 재활용해 방석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렇게 또 한 번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환경은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할 때다. 저는 정말 그 말에 동감을 하거든요. 이제 정말 실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재능 기부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더불어 살아가는 평생학습 사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화호의 아픔을 딛고 친환경 도시로 거듭난 경기도 시흥시를 찾아갔습니다. 과거 하수 처리 시설이었던 공간이 환경교육장으로 탈바꿈한 이곳. 시흥시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요. 유아동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하수가 맑은 물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는 학생들의 눈이 그야말로 초롱초롱한데요. 그게 깨끗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AI 용품을 줍니다. 그렇지.
호기심 많은 학생에게도 환경에 무관심한 학생에게도 맞춤형 설명을 술술 들려주는 이분들. 바로 맑은물 상상놀이의 마스코트, 맑은물 상상씨 선생님들인데요. 10주간의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꾸준히 여러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하수 처리와 공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장이자 시민 캠퍼스인 ABC 행복학습타운. 맑은물 상상씨 선생님들 또한 이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해설사로 활동하게 됐다는데요. 지역 주민이 직접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며 시민활동가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배운 지식을 또 다른 주민들에게 나누며 활동을 이어간답니다. 지금 보면 EM으로 그 설거지로 이용할 수 있는 비누를 만든다거나 실제를 이용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 상상씨 선생님들처럼 환경, 생태 분야 외에도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 주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운 걸 우리가 직접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또 전달할 수 있고 계속 배우는 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에 든든한 지원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역량이 쌓이고 나시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시잖아요.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지역 자원 연계해서 동아리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는 약 350개의 학습 동아리가 활동 중인데요. 배움의 미덕과 사회적 가치를 나누며 더불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런 분들의 활동들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고 그런 것이 선순환되었을 때 시민분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하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이 어디서든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시간,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성찰이 바로 이곳 평생학습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 사례를 보니까 진짜 우리가 교육은 개인의 뭐 자아 실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그 이야기도 나왔지만 더불어 성장하는 것, 같이 성장하는 것. 이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워낙 배달이 많아지셔가지고 포장이 뭐 너무 많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했는데 개인 혼자 되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나도 내놔야지. 이게 만약에 저렇게 좀 같이 연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다면 뭔가 좀 더 건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토라는 게 있어요. No action, talk only.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예요. 굉장히 거부하는데 나토를 no 하지 말자. 네, 이런 것이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도 관심들이 실천하는 지성, 행동하는 시민력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곳곳에서 저렇게 많은 지역 활동가들이 저 풀뿌리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에너지 자립 마을 잘 아시잖아요. 에너지 자립 마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의 공용 전기료를 재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재료가 될까요? 그 이제 이를테면 LED 등으로 전환하거나 태양광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또 절전하기 위한 방법들, 일단 평소에 쓰지 않는 전열기구 빼놓는다든지 또 하다못해 화장실에 있는 비데도 사용할 때만 꽂는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보시면서 어떻게 저런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냐. 동네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서대문구가 잘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처음에 시민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문제구나. 내가 이거 문제 푸는데 좀 나서야 되겠구나 라고 동기가 부여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하시고 저기도 보면 에너지 카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어린이들이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환경 기후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발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경운동가라고 하면은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NGO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평생 교육이 확산이 되면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드는 활동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에너지 문제다, 우리 지역의 문제가 폐기물 문제다. 그럼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막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시민들이 등장했을 때 그걸 지자체의 행정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과 결합이 되면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이라든지 지자체의 정책이 결합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학습의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정말 이게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구나, 낮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 아까 이준 선생님 얘기하신 그 부분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시민 제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로 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내는데 사실 많은 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제안하신 분과 학습관에 계신 평생교육사가 되겠죠. 같이 작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하나를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험 자체가 엄청난 또 평생학습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압력을 넣으시는 거죠. 시장님한테. 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합시다. 이제는 프로그램을 주면 받는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단계로 그렇게 간 것. 그런 현상을 놓고 보면 평생학습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